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말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안이 중요한 만큼 또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지금 워낙 주식 시장에 대한 심리가 안 좋고 오늘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제가 종가에 좀 보진 못했는데 7조 거의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소도 10조도 안 됐던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래 대금이 이제 상장 이후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거를 또 제외하고서 보면은 하락장 속에서 오히려 거래 대금이 줄으니까 이게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말 투심이 정말로 매수세가 실종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텐데요.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빠지고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가 그죠? 어제 키옥시아, 낸드 그런 이슈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그죠? 시장 대비 상당히 강세였지만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고, 어쨌든 그런 시총 3위 종목과 LG 엔솔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또 약 1% 가까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역시 밤사이 나스닥이 종가 무렵에 거의 저가로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물가 지표가, 그죠? 컨슈머 프라이드 인덱스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이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사실 더 높게 나기도 했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그쵸? 12월, 1월 이렇게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월별로 결국 물가 지표가 또 다시 재차 40년 만에 최고치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즉 1월 CPI가 7.5%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고밸류에이션을 받는, 아무래도 긴축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그쵸? 연준이 3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할 거를 또다시 50bp 이상 비컷, 또 오늘 장중에는 심지어 다음 주에 연준이 이제 긴급 회의를 수집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하이커 레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찌라시성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초토화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물가 지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마 지금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생필품, 그쵸? 또 콜라 가격도 올린다고 하고, 음식료 가격이 또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계속, 에너지 가격도, 유가도 거의 100불 가까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한테 계속 전가되고 그런 건데, 문제의 본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대로 물가 지표가 계속 올라가는데, 단순히 연준이 이렇게 긴축만 강화하다가 계속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은 1970년대 이때도 일본의 물가도 엄청났었는데요. 미국보다 더 했었죠.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위기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불거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또 뉴스에 간혹히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주식이 결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성장주들이 계속 좀 닫히고 있는데, 물론 더 많이 닫힌 것 뿐이죠. 시장 자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가치주도 저는 많이 닫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레러티브 넘버스라고 주식시장에서 표현하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지만, 이 또한 계속 좀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시장의 매크로적인 어떤 불안 요소 때문에 상당히 좀 하락이 계속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주식 시장을 당분간 떠나야 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1월 한 달 정말 무지막지하게 깨졌는데, 더 늦기 전에 이제 3월에 FOMC가 진짜 집행되면은,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히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주식시장이 또 과거처럼 진짜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걱정이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면 더더욱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제 생각이, 그쵸? 정답은 아니고 역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민을 한 것들을 또 여러분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 한번 주말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미국 CPI입니다. 그쵸? 7.5%가 1월, 이게 1월이죠. 2022년 1월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 급락했던 물가 지표가 고공행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금 보면은 이때가 니먼 때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보다 사실 더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1970년대 이때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근데 연준의 금리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컨슈머 프라이스가 이 정도로 올랐고, 자료는 CNBC에서 가져왔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쵸? 푸드랑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과 전체를 CT에서 포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프를 프레드 연준의 사이트에서 가져와 본 건데요. 결국에는 이게 7.5%를 찍은 거고, 좀 전에 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70년대 고물가, 그죠? 정말 10%도 넘었을 때 시기입니다. 60년대부터 요 70년대 중반까지 정말 고물가였고, 90년대 이제 좀 중반에, 그리고 네, 금융위기 때 좀 일시적으로 높아졌고, 지금 이번처럼 코로나처럼 금융위기 때는 완전히, 그쵸? 물가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계속 수평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런 고물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질을 좀 따져보려고요. 전 세계 물가가 과연 진짜 치솟고 있는 것인가? 한국에서도 음식료 가격이 좀 전에 오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치솟고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아까 197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 이게 초록색이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물가예요. 이때 일본의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었고, 결국에는 이때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USA인데, 지금 한 6%, 7%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리고 중국, 이게 보라색이 중국인데요. 중국의 지표는 왜 이렇게 늦게 났지? 이전에는 집계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빨간색 이거 유럽의 19개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도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유럽도 마지막에 보면 미국과 비슷하게 오르고, 미국이 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근데 중국은 좀 오르는 것 같았는데 다시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부양책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속 저물가였습니다. 저성장 저물가였죠. 완전히 저성장. 그래서 이때가 잃어버린 책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년 일본이 완전 저성장, 그쵸? 저물가 이런 시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코로나 때도 그래서 워낙 저성장이었고 저물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BOJ죠. ECB도, 그리고 영란은행인 BOK도, 그죠? 그 BOK가 맞나요? BOE죠, BOE. 예, BOK는 한국이죠, 한국은행. 여기도 그쵸, 최근에 매파적으로 좀 도는 그런 모습인데, 유럽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근데 일본은 BOJ는 지금 매파적인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는 게 이 그래프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물가가 조금 반등은 줬지만 코로나 이전도 아직 못 올라왔다는 거, 그쵸? 일본은 약간 특이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비교하면은 이 보라색 선이 코로나 이전보단 좀 높아지긴 했지만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 아마 부동산, 그쵸?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헝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중국은 정부가 워낙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비교하면 이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오르는 건 분명한데, 70년대는 여기 데이터에 없지만, 결국에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신흥국 있잖아요. 진짜 심각했습니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 얘기를 그럼 돌아봐 볼게요. CPI 1월 7.5%가 나온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엔 이 물가라는 게 크게 보면은요,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하냐면 임금, 그리고 에너지, 부동산, 그리고 뭐 자동차. 이 큰 구성 요소, 이 CPI의 구성 요소가 인덱스죠. 이게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시급도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를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요.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임금 안 오르죠. 그죠? 물가 상승률만큼 안 오르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에너지,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유가 WTI가 코로나 때 20불 때까지 갔던 게 지금 뭐 거의 90불이죠.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이게 뭐 골드만삭스에서 100불 넘어가고 150불 넘어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유가뿐만 아니라, 그쵸? 뭐 굴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 지정학적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원자재를 최근에 더 올리기도 했고요. 자, 부동산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다 아시겠지만 치솟았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랬고, 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쇼티지, 그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고차 거래가 정말로 팍팍팍 뛰었습니다. 그게 이 CPI를 또 올려서 중고차 그런 가격 때문에 CPI가 계속 많이 올라갔다는 걸 작년에 보시기도 했었고, 저도 많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일부 마트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건데 이런 매장이 아직까지도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전제품 TV고 뭐 냉장고고 롯데 하이마트 가거나, 그쵸? 뭐 백화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마트를 가더라도, 그쵸? 이마트 일렉트로닉스 가더라도 물건이 넘치잖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미국이 이런 TV나 냉장고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거 많이 갖다 팔는 거고, 미국의 브랜드는 사실 그 이제 제조업 국가에서 신흥국에서 보통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선적이 돼서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죠. 미국은 보통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그쵸? 소비 국가잖아요. 소비 국가. GDP의 70%가 소비에서 일어나는 국가입니다. 왜냐? 임금이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자, 근데 공급망, 결국 병목훈사 버틀렉이 빈 재고 미국의 나라를 물건만 없는 게 아니고 사람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코로나 때 워낙 나오면, 그쵸?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 일외에 정부에서 계속 돈을 줬죠. 우리나라처럼 돈을 일시적으로 몇 번 뿌린 게 아니라 매월 거의 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흔히 말하면 파트타이머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쿠폰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와서 일시적으로 일하고 놀고, 미국 같은 문화는 좀 우리나라 문화랑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뭐 정규직이 진짜 많고 그런 나라지, 미국은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늘었지만 위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있으면서 실업률은 한때 치솟았던 게 다시 3.9%, 4%까지 거의 자연 실업률까지 내려와서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임금 상승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왜냐? 일 안 하려고 하는데 기업은 계속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임금은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엄청 심각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CPI 항목 중에서 자동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최근에는 에너지예요. 최근에. 근데 이 임금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마존이요, 작년 9월에 평균 시급을 18.32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이거 뭐 1200원 곱하면은 이 정도 나오죠. 그리고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 7.25달러, 약 8,500원, 우리나라 시급, 최저시급과 비슷한데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례로 미국에 인앤아웃 버거라는, 그쵸? 맥도날드 같은 버거 회사가 있고요. 맥도날드 뭐 등이 있는데
여기 지금 시급이 심지어 20불이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미국 기업들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채용 전략인데요. 아마존은 이게 신입의 평균 시급 17달러. 그쵸? 평균 시급이니까 이거죠. 지금 1000달러 보너스 지급입니다. 보너스. 북미 지역에서만 7만 5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고, 맥도날드 10,000명.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직영정규 기준 근로자 시급의 10% 인상하고 기존 인력도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데서 돈 많이 준다니까 자꾸 이직하고 하는 겁니다. 뭐 평균 시급이 거의 그쵸? 최저임금의 2배, 뭐 3배인데도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힘든 직업들 이런데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보너스, 그것도 경력직이 아닌 신입 직원한테. 이게 구글에서 치기만 해도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퇴직 러시로 인력 부족, 맞춤형 근무 증가할 걸,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근로자는 치솟는 물가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물가가 오르는데 시급 작은 걸로 이렇게 일해봤자 뭐 사먹지도 못하고, 햄버거 하나 사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정부에서 계속 쿠폰 줬었던 그런 습관성으로 야 이렇게도 줬는데 못하러 일을 해. 그쵸? 고용주는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거고, 직원을 구하는 경우가 2016년 이후 5년간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샤이닝 보너스까지 주고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다. 이게 진짜 미국에서 일어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되나요? 안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제로 고용주들이 일할 사람 뽑으려고 급여를 올려줬는데 1090만 개 빈 일자리 중 630만이 채워졌다. 이게 12월 기준, 얼마 전에 한 달 전 기준으로 460만 개 주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 거지,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고용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12월 고용지표가 뭐 약간 노동청에서 잘못 발표한 거를 좀 1월에 다시 발표하면서 좀 그래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노동 인구가 부족하다는 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특히 그리고 자녀 양육과 건강 문제, 여성, 간병이 이런 일터로 나오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원격 근무 활성화, 이런 인재 맞춤형 조치까지 지금 나오는, 그래야지 구인난이 해결된다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어저께 CPI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CPI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40년 만에 높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물가가 상당 부분 완화될 거다. 야, 이거 보면은 작년에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영어로 트랜지토리죠, 이렇게 계속 표현하면서 이거 12월 FOMC에서 삭제를 했죠. 근데 조 바이든, 야, 연준처럼 또 구락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재무부 장관인 옐런도 그렇게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중고차 가격 아까 그쵸,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뭐 더 있지만 4가지 가장 핵심 지표 중에 중고차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작년 9월부터 작년 21년 12월까지 또 여기서 이렇게 점프업 했는데,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플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죠? 쫙 올라가다가 플랫하고 있어요. 뭐 포드, 토요타, 지프, 쉐보레, 인덱스 프라이스,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요게 확실히 이렇게 꺾이는 모습. 야, 중고차 안정되고 있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인 실질 임금 상승, 임금도 결국 CPI가 올라가고 인플레가 나오다 보니까 최저시급으로 일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왜 이래, 이렇게 된 게 결국 임금을 올려주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고용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아마존 같은 그런 고용, 맥도날드 같은 그런 게 늘어나면은 결국 고용이 돌아오면 병목이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병목. 공급망 우려가 해결될 거고, 자동차 가격 상승 둔화를 지켜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매주 목요일날 발표하고 있죠. 미국에서. 이것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게 지금 20만 건 중반, 초반 뭐 이렇게 내려왔죠. 그쵸?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월이 이렇게 작년에 계속 얘기할 때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아마존이나 맥도날드 이런 좀 전에 이런 채용 전략도 최근에 계속 나온 이슈,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이 떨어진 것도 결국 인플레이션 공포, 아래 공포, 흔히 말하는 이 아래 공포의 성장주들. 오늘 그래서 바이오 안 좋았잖아요. 근데 바이오만 안 좋았냐? 반도체도 안 좋았어요. 하이닉스 뭐 낸드 쪽 관련한 애들 장비주들, 야, 그 키옥시아 이슈에도 불구하고 약했고요. 그리고 뭐 게임주, 어제 유메이드, 오늘은 크래프톤, 아주 뭐 실적 가지고 조져놨습니다. 조져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NFT, 메타버스 이거 언제적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리오프닝주도 올렸지만 지금 리오프닝주 주의할 게 여행주들 주의하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어요. 모드투어나 그쵸? 뭐 일부 종목들 있잖아요. 매출액 30억 미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패 이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물론 어떻게든 방법을 취하겠죠, 회사들이. 근데 그런 종목들, 즉 재무가 탄탄하지 않은 것들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주 올리면서 메타버스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 생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 이러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아까 일본처럼 그런 장기 불황이 오는 그런, 그죠? 불황이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진짜 이거 증시가 여기서 더 충격받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많이 물려있고 작년에 수익 낸 거 막 뱉어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정리를 한 겁니다. 다 내용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안정됐다고 했어요. 3.9%. 근데 자발적 실업 뭐 이런 거, 유연한 근무 특성, 일용직, 파트타이머 이런 게 많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이게 일자리를 복귀하는 걸 늦추고 있고, 근데 바이든이나 옐런 재무부 장관이 22년 올해 연말쯤 23%로 안정한, 지금 7.5%인데 야, 이러면 진짜 낮아요. 근데 2%는 좀 오버인 것 같고요. 3% 중반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하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기준금리를 만약에 뭐 1.75, 2에서 2점 중반 이렇게까지 올리려고 23년 레벨까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명목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빼면은 중립금리, 흔히 말하면 중립금리가 마이너스, 그 이제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아주 돌지는 않고 0% 레벨 수준 정도로 주식시장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정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가정이 틀리잖아요. 이게 가정이죠. 결국 아직은 현실이 안 됐으니까 이게 틀리다면 아까 얘기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데자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그 전에 폭락하겠죠. 이미 시그널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40bp 내외로 좁혀졌고,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은 항상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사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미국이 그동안 13번의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12번이 결국 증시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왔을 때 증시는 한 2,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조정을 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갔었고요. 금리를 올렸을 때는 결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올리는 거잖아. 지금처럼 물가가 잡기 위해서 급하게 올리는 것도 경기가 자신 있어서 올릴 수 있지, 경기가 자신 없으면 금리를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 현재 코로나 이전 역대급, 그죠? 그런 최저치로 내려왔고요. 완전 고용 수준이고요.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병목, 이게 제일 심각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임금, 그죠? 이게 해결되고 있다는 거, 결국 이것도 해결될 거라는 거. 그리고 3월에 50bp가 올리든 25bp가 올리든, 사실 100bp 올리면 진짜 B컷인데요,
50pp도 비컷으로 해당돼요. 그래서 이 심리가 오히려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CPI 이게 꺾여야 되고요. 이 CPI가 임금, 뭐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이 진짜 크죠. 그리고 자동차,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임금은 결국 안 올라서 병목 현상이 만들어졌죠. 병목 현상의 주된 원인은 역시 코비드였는데, 다 아시겠지만 유럽부터 시작했고 미국도 뉴욕주 뭐 마스크, 노 마스크, 그리고 노 방역 패스, 이런 쪽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금까지 기업들이 맞춰주는 맞춤형, 이런 걸로 해결이 될 거라는 거죠. 작년에 이게 해결이 안 됐었어요. 왜요? 해결되려고 위드코로가 가려고 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복병이 나왔었는데 이게 위중증 이런 것들 치사율 낮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진짜 위드 코로나, 그죠? 뭐 리빙 위드 코비드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그렇게 가고 있고요. 에너지,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결국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너지도요, 결국 이 병목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 뭐 이거 지정학적 이슈인데요. 그리고 뭐 에너지가 결국엔 지금 아시아나 미국의 약간 에너지 가격의 스프레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되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인력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 값이 더 지금 CPI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지표도 확실히 좀 꺾이기 시작했고요. 아까 자동차, 이것도 역시 이게 근본 원인이었는데 병목 현상인데 결국 이게 모든 것들이 해결할 거고, 아까 중고차 거래지수 이런 것들 보면은 일말에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결국 미국을 봤을 때랑 other countries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좀 심각하다는 거, 이거는 결국 미국이 해결 국면에 나서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바이든이 CPI가 발표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 바이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을 좀 내리자면 이 미국에서의 연준이 작년에 뭐 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잡히는 데이터를 보고 바이든이 성명서를 저는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3월에 설령 50bp의 FOMC가 금리를 올리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쵸?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비컷이 3월에 나온다면 이 3월 FOMC 기점으로 인플레에 대한, 그죠? 기대 심리, 이게 꺾이면서 오히려 증시는 분명히 바닥을 찍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번의 금리 인상 국면에서 12번의 국면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 그리고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S&P 500이 올랐다는 거, 이 과거의 데이터로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이 그래도 희망적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1월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 엔솔에 대한 수급 이슈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어서 좀 당분간 더 어려운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3월 FOMC, 한 달 조금 더 남긴 했는데요. 3월 FOMC 전까지 뭐 지금 오늘도 조정은 받았지만 W자형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가격 조정은 이미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걸치면서 증시는 다시 뭐 랠리까지는 아니겠지만 결국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주도주가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뭐 이것저것 주도주들이 꽤 있었죠. 2차전지부터 해서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차별적인 그냥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된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물가에 소비자의 전가시킬 수 있는, 피를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가치주나 내수주를 사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꺾이지 않는 성장주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꺾인다면 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 빅테크만 보더라도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어떤 숫자, 내러티브 넘버스가 당장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그쵸? 성장주에서 좀 꺾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증시는 결국 꿈을 먹고 주식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성장주를 나누기보단 방향성이 뚜렷하고 이익의 성장 아니면 성장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게 대표적인 게 결국 전기차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면은 시장의 색깔, 주도주가 많이 바뀔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주도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주도주에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지 기존 주도주 뭐 흔히 말하면 지금 메타버스 종목들이 작년에 하반기 때 좋았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이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인플레가 가져온 주식시장의 공포는 1월 조정이 가격 급락이 대부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좀 연일 분위기가 투심이 안 좋고 또 미국에서 계속 이런 CPI 이런 물가지표가 금리 인상을 또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계속 짓누르는 것 뿐이지 오히려 연준이 행동하고 나서는 그 순간이 뭐 셀 온 더 뉴스가 아닌 바이 온 더 뉴스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 의견에 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가열차게 답변을 좀 드리고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은 스트레스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또 시장 어려웠을 텐데 고민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계속 안 좋았던 증시니까 여기서 더 맞을 게 있냐 이런 좀 마음으로 다음 주를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